2024년 3월 19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1억을 처음 넘고 막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별로죠. 계속 별로입니다. 이때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 31일 날 금리 인상을 또 합니다. 그때 0.25%가 되죠. 이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한 5일 동안 무지막지하게 빠지죠. 무서워요. 한 30%가 5일 만에 빠졌어요. 지금 66,000인데 30% 빠지면요 4만 달러대까지 빠집니다. 저는 솔직히 쫄보라 그런지 조금 무섭습니다. 2025년 1월 24일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 비쌀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인상을 딱딱 해주는지. 여기가 108K, 여기가 109K 막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흐르죠. 또 한 30% 내렸죠.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좀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악재가 터지게 되면 아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영향을 세게 미칩니다. 이게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16일 오후 5시 48분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흐름 괜찮죠? 종전 소식 들린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새벽에는 오늘 한 12시, 1시 그쯤에는 67,000달러도 일시적이나마 좀 넘어섰습니다. 이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녹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121선이 71,794달러인데 아직 좀 거리가 있죠. 요거를 뚫고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한번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가 저항선이 되거든요. 위에 있을 때는 지지받고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주 이동평균선도 많이 말씀드렸죠. 다행히 200주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지켜졌어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좀 심각할 수 있는데 한 2달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19일 날 제네바에서 이제 서명이 남았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협정을 할 예정인데 아쉽게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60일만 무료로 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돈을 낼지 말지 아직 여기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일단은 종전에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하면 되니까 꼭 미사일 날리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평화 무드가 무르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름값 떨어지겠죠? 그래서 브렌트유가 지금 80불까지 좀만 더 내려오면 70불대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앞으로 이제 뉴 노멀이다. 이제 100달러 밑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벌써 80달러죠. 70달러 밑으로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지지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좀 급하게 올라가서 저는 한 70달러에서 60달러 선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수준이죠. 제네바에서 서명하고 나면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60에서 80달러대 이 사이를 오가게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모로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일본에서 금리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가 됐는데 기준금리 1%면 되게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좀 심각했습니다. 마이너스 0.1% 0%도 아니에요. 음수였거든요. 이 얘기는 보관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있으면 돈을 뜯어간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저축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일본은 그랬어요. 그래서 1995년에 이때쯤 1%가 됐었고 그 이후로 1%가 된 거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서워요.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잘 버티고 있다. 이번에는 좀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로나 때부터 봐도 마이너스 0.1% 이렇게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3월 19일 요때 0.1%로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2024년 3월 19일에 0.1%로 인상을 했고 7월 31일 되게 무서운 날이죠. 블랙먼데이 기억하시죠? 8월 5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날이 이때 금리 인상해서 나온 겁니다. 불과 5일 만에 터졌어요. 0.5%로 인상한 게 1월 24일 2025년 12월 19일에 보면
요때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인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1%가 됐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 이거를 다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죠. 네, 일단 2024년 3월 19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쯤이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1억을 처음 넘고 막 그랬어요. 이때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 점을 못 넘어갔습니다.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이 73805 여기가 요때 3월 한 13일, 14일 요때쯤 최고점인데 이거를 못 넘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별로죠. 계속 별로입니다. 이때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7월 31일 날 금리 인상을 또 합니다. 그때 0.25%가 되죠.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0.15%, 15bp 올렸거든요. 7월 31일이 이날이네요. 이날 금리 인상을 했어요. 요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한 5일 동안 무지막지하게 빠지죠. 아, 무서워요. 그 하루 이틀 괜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때부터 얼마큼 빠졌나 보면은 한 30%가 5일 만에 빠졌어요. 5일 만에 30%. 그럼 지금 66,000인데 30% 빠지면요 4만 달러대까지 빠집니다. 이때도 4만 달러대까지 빠졌죠. 이때 지금 가격이랑 숫자도 비슷하네요. 심지어 좀 더 무섭네요. 지금 한 67,0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많이 빠지면 4만 달러 후반까지 5일 만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솔직히 쫄보라 그런지 조금 무섭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뭐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24일도 한번 볼게요. 요때도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일본에서. 여기네요, 여기.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와,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 비쌀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인상을 딱딱 해주는지. 이때 10만 달러 다시 넘어가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여기가 108K, 여기가 109K, 막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흐르죠. 계속 흐릅니다. 쉬지도 않고 흘러요. 그러면서 신기하네요. 3월 달에 찍었던 요 고점, 그때까지 빠집니다. 그것도 참 이게 아이스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는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못 넘어갔지만 뚫고 난 다음에는 지지선이 돼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지는 않게 된 거죠. 뭐 아무튼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쯤에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금리 인상하고 또 쭉 내렸습니다. 또 한 30% 내렸죠.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엄청 떨어졌고요. 3월 달에도 떨어졌고 7월 달에도 무지막지하게 빠졌고 1월 달에도 겁나 빠졌거든요. 이게 틀린 적이 없거든요. 하나만 더 볼게요. 2025년 12월 19일 한번 보겠습니다. 요쯤엔 그래도 텀이 좀 있기라도 하네요. 바로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30%가 빠졌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우연히 뭐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도 한 마이너스 23% 빠졌고 요때도 한 마이너스 25% 이게 빠졌고요. 요때는 한 마이너스, 요때도 한 거의 30% 빠졌죠. 요때도 마이너스 30% 빠지고. 그리고 오늘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마이너스 20에서 30%씩 일본에서 금리 인상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안 무섭습니까?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빠질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는 한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최근에 인상한 게 이때였거든요. 이때도 어김없이 한 번 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은 했지만 올라가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달 후에 좀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한 20-30%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5만 달러대나 아니면 4만 달러 후반 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쎄한 것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올랐네요.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에 돈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무서워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 뭐 코인 돈 다 빨아가서 그러냐, 그것보다도요. 스페이스X가 얘네 적자 기업이거든요. 한 20년에서 30년 보고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이 30년 후에 지금
퍼가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누가 그때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2, 30년 비트코인하고 달라요. 비트코인은 어차피 실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2, 30년 후에 계속 올라가고 할 텐데 그럼 지금 이 가격이 되는데 이게 20년 후에 적정 가격이다 하면은 그때까지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20년 후에도 이 가격이다 하면은 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2배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현재 가격을 편의상 200달러라고 칠게요. 2배 되면 400달러잖아요. 그럼 시가총액도 2배가 되겠죠. 현재 스페이스X의 시총이 2.5조 달러입니다. 얘네가 뭐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2배가 되면은 5조 달러잖아요. 엔비디아 시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적자 기업이 이제까지 그랬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적자 기업인데 전 세계 시총 1위가 된다? 얘네가 뭐해서 돈 버는데요? 얘네 뭐해서 돈 벌죠? 뭐 스타링크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스타링크 쓰세요? 저는 안 쓰거든요. 주변에 스타링크 쓰는 분 있나요? 네, 저는 주변에 한 명도 없거든요. 얘네 AI 하지 않냐? 그록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록 결제해서 쓰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그럼 얘네 스페이스X 하지 않냐? 얘네가 우주 산업의 최고고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다더라.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뭐 발열이나 냉각 때문에 우주로 띄울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게 대부분 GPU 같은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PC방 아시죠? PC방. PC방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 2년에 한 번씩 PC 다 갈아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계속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우주에 띄워놓으면 2년 뒤에 또 우주로 날아가서 교체합니까? 이거 말이 돼요? 뭐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뭐 오를 순 있어요. 오를 순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칠게요. 그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얘네가 2배 되면 5조 달러가 됐다. 그럼 얘네가 반토막이 나도 마이너스 90%가 돼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적자 기업이니까. 적자 기업이 열토막 나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상장돼서 성공했던 적자 기업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쿠팡입니다. 쿠팡. 쿠팡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이거든요. 일봉. 상장하는 첫날, 지금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상장하고 하루 이틀은 엄청 좋았죠. 쿠팡도 겁나 좋았습니다. 한 40달러, 요 정도에 상장이 됐는데 70달러까지 거의 2배 올랐어요. 와, 장난 아니다. 이러고 다들 좋아했는데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여기 69달러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쭉 빠져서 한 17달러까지 빠졌어요. 69달러가 17달러가 됐다는 뜻이죠. 하락률도 보면은 제가 뭐 열토막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뻥이 아니죠. 열토막 날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인데 어차피 돈을 못 벌고 있다고요. 계속 까먹는 기업이니까 얘네들은 1달러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스페이스X가 뭐 일론 머스크가 인기가 많아서 자금 조달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 계속 투자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쎄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에서 돈이 안 몰려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심이 식겠죠. 사실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책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제목은 붙인 거겠지만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결국에 투자라는 건 심리가 다 결정합니다. 지금은 AI가 다 해줄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스페이스X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붙였거든요. 하지만 걔네가 진짜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몇 년 후에는 돈 벌겠지. 전문가들은 20년에서 30년 이야기 하거든요. 길게 보고 투자하라고. 근데 길게 보고 투자할 거면 그냥 비트코인 2, 30년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얘는 돈을 못 버는데 기업은요. 주식은 되게 비트코인보다 더 정확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못 버는 기업엔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월급을 가져가겠죠. 적자 기업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월급 받아갈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월급도 다 주고 하려면 적자가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뭐 유상증자하겠죠. 자금 조달 잘 되니까. 그러면 돈을 또 끌어옵니다. 그걸 또 월급 주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적자 규모가 점점 더 클 수 있겠죠. 저는 스페이스X에 솔직히 엄청 부정적입니다. 저는 하나도 안 샀어요. 안 사서 좀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적자 기업에는 웬만해선 투자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적자 기업인 거는 팩트예요. 쿠팡이 적자 기업이고 요때 흑자 전환했나 했더니 별거 없었죠. 그래서 다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데 열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가 열토막 나면 뭐 그것만 나면 괜찮은데 주식시장을 같이 끌어다닙니다. 이 쿠팡 떨어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스닥 요즘에 되게 분위기 좋죠. 최고가 넘네 못 넘네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스페이스X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나스닥도 빠지겠죠. 그럼 비트코인도 좀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악재가 터지게 되면 아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영향을 세게 미칩니다. 이게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일본의 금리 인상한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사실. 요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요거 자체는 별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그냥 좀 안 좋았을 뿐이죠. 그리고 요때 금리 인상을 또 했거든요. 요때도 뭐 그 자체가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요때 난데없이 뭐 샤메 법칙이라는 게 대두가 됐어요. 샤메 법칙. 여러분들 이 이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실업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실업률이 매우 낮을 때 한 3.5%를 찍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맘때쯤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4.1%인가? 요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6개월 이내인가? 1년 이내인가? 0.5% 이상 실업률이 오르면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게 샤메 법칙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있죠.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랑 샤메 법칙이 겹치면서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했던 이 시점에 무언가 시장에 충격이 한번 빵 하고 세게 쳐주면 그게 되게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 떨어진다는 거냐? 뭐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 그 자체는 아직 시장에서 뭐 별로 대수롭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떤 악재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오게 되면 걔랑 일본의 금리 인상이 합쳐지면 그건 좀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낙관하기는 약간 이릅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사면 안 되는 거냐? 저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면요. 저기 꼭대기부터 사도 괜찮습니다. 제가 백테스트, 시뮬레이션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사도 상당히 이득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스닥으로도 백데이터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이 DCA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DCA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뭐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분할해서 사라.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는 정말 막강합니다. 여기가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계속 매수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나는 비트코인 이미 충분히 모았다. 나는 좀 다른 거 사고 싶은데 그럼 반도체 사시면 됩니다. 요새 반도체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꼭대기면 어떡하냐. 지금 최고가 또 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없다고. 여기서부터 빠지든 여기서부터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단 장기 보유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를 안 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고 장기 우상향 자산을 장기 보유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스트레이티지 홈페이지인데 과연 이번 주에는 몇 개를 사려나 요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TRC가 안 팔립니다. 최근에 6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STRC 가격이 9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배당을 위해서 100달러 주고 STRC를 샀다고 쳐볼게요. 이게 1년에 11.5달러 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1.5달러 받으려고 100달러를 투자했는데 주가가 10달러나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투자할 맛 나겠습니까? 투자할 맛 안 나죠. STRC 통해서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지금 아마 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주를 시장에다 막 던지고 있죠. 뭐 애터마켓이라고 하죠. ATM으로 돈을 모아서 지난주랑 이번 주에 합쳐서 3,000개를 사고 있거든요. 2주 전에 32개 팔더니 2주 만에 3,000개를 샀습니다. 세일러답죠. 한 3,200개 정도 산 것 같은데 32개 100배를 사고 싶었나 봐요. 나
한 개 팔면 100개 산다고 했지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MNAV가 좀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한 1.8까지 빠졌었거든요.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1.2까지 다시 좀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직 뭐 스트래티지가 안정적이진 않죠. 스트래티지 주가도 잠깐만 볼게요. 스트래티지 주가가 다시 좀 빠졌는데 113달러 선에서 멈췄습니다. 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6만 달러 빠졌을 때는 한 104달러, 100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더 방어를 좀 잘했더라고요. 비트코인 더 많이 빠졌죠. 비트코인은 여기가 6만 달러, 여기가 5만 9천 달러. 비트코인은 더 많이 빠졌는데 스트래티지는 오히려 조금 덜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과하게 빠져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스트래티지는 시장의 프리미엄을 한 20% 정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담인 건 요게 마켓밸류란 마켓캡인데 얘는 MSTR 본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여기에다가 한 2만 밀리언 정도 추가가 됐죠. 20빌리언. 그러니까 얘는 다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옛날에는 이자가 별로 없었는데 STRC부터는 이자가 되게 좀 크지 않습니까? 요게 좀 안타까워요. 셀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84만 6천 개 됐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뭐 100만 개 모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만 개 모을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우선주를 발행을 하겠습니까? 그 우선주 발행에 따라서 이자도 앞으로 계속 많이 부과가 될 것 같고 얘네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사람들은 이게 좀 사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반박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폰지 사기잖아요, 사실. 폰지 사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근데 세상에 뭐 폰지 사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 금도 폰지 사기일 수 있죠. 뭐 더 비싸게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뭐 그런 면은 있는데 하여튼 좀 기업의 본질은 어찌됐던 간에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까 스페이스X에서도 뭐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스트래티지가 원래 본업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잘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전략을 쓰면 너무 아름다운 전략인데 번 돈을 가지고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략입니까? 하지만 얘는 돈은 없지만 우선주 발행하고 뭐 돈 빌려다가 비트코인 계속 매수하고 솔직히 좀 멋이 없어요. 네, 뭐 새로운 신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한 건 좀 탈이 날 수도 있고 저도 스트래티지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좀 잘 팔아서 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 스트래티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번에 좀 비트코인 많이 오르고 스트래티지도 주가가 좀 오르면 비중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좀 줄이려고 했는데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못 올라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 올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2024년 12월이고요. 근데 요때 더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는 109K고요. 여기는 126K거든요. 분명히 올라갔죠. 하지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543달러인데 여기가 한 450달러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올라갔지만 스트래티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면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백하게 좀 보이거든요. 이러면 사실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뭐 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인다고 해서 뭐 매도할 생각은 사실 없긴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뭐 요런 게 보이기는 했어요. 뭐 팩트니까. 아무튼 스트래티지는 투자하기 좀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없고 스트래티지도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모아가시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를 땐 그럼 오를 때는 스트래티지가 근데 더 많이 오르지 않냐? 그건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아까 MNAV가 1.2입니다. 얘기했는데 이게 많이 오를 때는 2024년에 3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엄청 높죠. 24년 한 11월, 12월 뭐 요쯤인데 아까 540 몇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요렇게 안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팔 거예요. MNAV가 2 넘어가면 팔 겁니다.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뭐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스트래티지 주주분들 여러모로 심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전략 잘 세우셔서 탈출까지 무사히 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에도 좀 부담이 별로 없는데 스트래티지는 요새 행보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 STRC라는 희대의 발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도 안 되는 고배당 주는 11.5%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여기서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린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몰렸으면 좀 더 안전하게 모아갔을 텐데 이게 되게 부담이잖아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네이버에다 고래 돈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는 건 아시죠? 여기다가 글을 몇 개 더 올렸는데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채로운 현상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색깔로 보시면 되거든요.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보라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매집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작년에 2025년에 관세 이슈 있었을 때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 때렸잖아요. 그때인데 이땐 사람들이 안 샀어요. 안 샀죠. 원래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늘 비쌀 때 사요. 그쵸? 오를 때 비쌀 때 매수합니다. 오를 때 비쌀 때 매수합니다. 그쵸? 그리고 쌀 때 산 게 여기 한 번 있었죠. 8만 달러 됐을 때 요때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6만 달러 됐을 때는 아무도 안 사죠. 근데 신기하게 이번에 5만 9천까지 빠졌잖아요. 이때는 매집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8만 달러 됐을 때랑 5만 9천 달러 됐을 때는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계속 순유출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뭐 미미한 숫자니까 300만 달러 정도 되나요? 뭐 너무 작은 숫자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계속해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IBT에서 블랙락에서는 요즘에 매집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추세가 추세가 전환 중인 거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희망을 좀 걸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냥 분할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에 너무 생각 많이 해서 투자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어서 도미넌스도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 여기가 비트코인 상승장이거든요. 2022년 말부터 이렇게 쭉 상승장이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알트코인까지 유동성을 다 흡수해서 다시 좀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70%도 돌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신다면 아마 알트코인도 다들 한두 번쯤 투자를 해보셨을 텐데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비중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에 10% 미만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들 어플 한번 열어보세요. 업비트든 뭐 바이낸스든 어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 수익률이 좀 괜찮은 게 마이너스 70% 될 것 같고요. 심각한 거는 뭐 한 마이너스 90% 넘잖아요. 손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봤는데 다음번에 알트코인을 또 투자한다. 뭐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뭐 본인 돈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비트코인 투자하셔서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은 다시 좀 매집 중이다. 근데 이게 매집 중이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확신할 순 없죠. 이때도 매집 중이었는데 또 빠졌잖아요. 지금 매집 중이긴 한데 다시 한번 더 빠질지도 모릅니다.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악재가 터지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터지냐, 뭐 그런 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악재인지 알면 그게 블랙스완이겠습니까? 모르는데 터지니까 블랙스완이죠. 어떤 악재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에 대비해서 현금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되게 좋긴 하지만 반도체에 몰빵하기보다는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저도 뭐 현금이 조금 있어서 반도체 같은 거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분할 매수만 할 겁니다. 한 3년 동안 분할 매수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 더 보유해서 10년 정도 가져가는 게 목표인데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친근하니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요새 진짜 디램 이게 라운드 1 메모리 ETF거든요. 여기에 가장 많은 게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게 제일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지금은 최고가를 아직 못 넘었는데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최고가죠 벌써. 네. 한 번쯤은 이게 좀 빠질 수도 있죠. 급하게 올랐으니까.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되게 메모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메모리 쪽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 익절하는 거는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그게 한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내 투자금을 회수하세요. 맨징이라고 하거든요. 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장투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뒤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된 금액이 뭐 한 10배가 됐다고 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한 100배 이상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100배가 늘어나냐? 컴퓨팅 파워도 발전을 하니까 충분히 10년 내로 1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승자는 반도체와 메모리, 뭐 이런 하드웨어 쪽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너무 좋은 기업 아니냐. 솔직히 저는 뭐 좋은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이스X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그 돈으로 자금 조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도 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어차피 다 얘네 살 겁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을 다 쓴다고 합니다. XAI 때문에. 그록에 다 쓰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렌탈을 해주든 이쪽으로 돈 다 쏟아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주 산업에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AI에 돈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 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얘네들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한 방에 다 사는 건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한 1년, 2년, 3년. 저는 3년 보고 있는데 3년 정도 보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고 이 전략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도체 쪽에 적용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630달러 찍고 있네요. 또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데 가격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아무도 모르죠?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상승장 와도 알트 안 올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코인이요? 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샘 알트먼도 버린 것 같은데 네, 월드코인 최근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손절하거나 뭐 하기도 힘들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진작에 정리했을 것 같아요. 저도 월드코인 한 마이너스 60%인가? 마이너스 50%인가?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알트코인들 정리한 게 요쯤에 다 정리했어요. 2024년 12월? 네, 이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알트코인 원래 많지도 않았는데 이때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때가 뭐 최고점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네, 이거는 토탈2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 빼고 남은 거거든요. 그때 차트를 보면 2024년 12월이라 그랬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최고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최고 아니냐. 거기서 거깁니다. 요때 다 정리했으니까 저는 좋을 때 운 좋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알트코인에. 그래서 요 정도면 됐지 하고 팔았는데 월드코인은 본전이 안 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가 약간 아주 조금 수익이었는데 투자금이 미미해서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장 걸리면 사망합니다.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알트코인 투자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수익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분할 매수 하세요.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나요?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장기 우상향은 확실할까요?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거죠. 장기 우상향 안 하는 자산에 투자를 별로 할 필요는 없죠. 네. 비트코인 장기 우상향이 좀 불안하시거나 하면 부동산이나 금 같은 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목요일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